자, 이제 교과서 3과 이제 우리 보호색을 활용해서 위장을 하는 카모플러지 하는 친구들이 이제 새 친구들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친구부터 갈 건데요. 먼저 도입부 내용에 이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문법 두 가지가 도입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입부가 시험지에 막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번 단원 도입부는 조금 예외인 것 같아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can you spot them? 에서 이때 spot이 원래 어떤 지점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동사로 쓰여서 어떤 걸 정확하게 찾다, 찾아내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제목도 spot이라는 단어가 흔히 쓰이는 명사, 지점이 아니라 찾다의 뜻으로 쓰였다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당신은 그들을 찾을 수 있나요? 하면서 숨어있는 친구들 찾기죠. 자, 도입부입니다. Are you good at hide and seek? 자, hide and seek은 숨바꼭질이죠. 자, 숨바꼭질하는 거 너 잘하니? 인데요. 우리 초등학교나 혹은 중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하나만 짚고 갈게요. be good at 하게 되면 무엇을 잘하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전치사 하나 for로 바꾸게 되면 어디에 좋다, 몸에 좋다, 이런 느낌이 되니까 어감이 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be good at 그러면 뭘 잘하다, be good for 하게 되면 어디에 좋다, 어감 차이가 좀 있어요. 정확하게 필기해 놓고요. 뭘 잘하다, 어디에 좋다. 그래서 여기다 for 쓰면 너는 숨바꼭질에 좋니? 그러면서 이상한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s를 써서 너 숨바꼭질 잘하니? 그랬더니 some animals, 어떤 동물들은 하면서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관계대명사, 그 중에서도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제 초반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책에 없는 이렇게 박스 표시를 좀 넣어놨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뭐가 빠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라는 느낌으로 좀 준 거거든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다시 관계사의 기본 개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제 관계대명사 강의를 또 따로 찍어놨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을 따로 이제 서로 선생님이 따로 찍어놓은 개념 강의를 다시 병행하면서 쫓아오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최소한 이 강의 안에서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줄게요. 일단 그 전에 이 camouflage라는 단어가 이번 단원의 핵심 단어로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동의어와 영영풀이는 좀 넣어놨습니다. 자,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필기. 자, 됐고요. 그래서 disguise란 말도 이제 위장이라는 뜻이고요. 자, concealment. 혹시 이제 그 여학생들 중에서 우리 손톱 그 매니큐어 지울 때 죄송합니다. 지울 때 쓰는 건 리무버고 죄송합니다. 그 얼굴에 뾰루지 나거나 그럴 때 이렇게 가리는 거 그 컨실러 알죠? 모르나? 그래서 이제 conceal이 원래 숨기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concealment 숨어 있는 거, 위장, 마찬가지로 mask 이렇게 가리는 거. 그래서 뭔가를 숨긴다라는 표현으로 영영풀이까지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의 격.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관계대명사의 격은 뒤에 뭐가 빠졌냐, 뒤에 뭐뭐의라는 소유격이 빠졌냐, 이거 뭐뭐의 소유격입니다. 너의, 나의, 우리의 그럴 때 그 의, 혹은 주어가 빠졌니, 혹은 목적어가 빠졌니 뒤에 뭐가 빠져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조금만 더 구체적인 예문으로 좀 볼게요. 이제 1번이 소위 말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원래 이런 두 문장이 있었어요. I have a friend, 난 친구가 하나 있고요. She loves dancing, 그녀는 춤추는 걸 좋아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 두 문장을 이렇게 합쳐서 who라는 관계대명사로 이 문장을 이렇게 연결한 건데, 보면 I have a friend, 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친구냐면 who가 이렇게 이 두 문장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who가 여기를 꾸며주는 느낌이 들죠. loves dancing, 자, 춤추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래요. 그럼 보면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박스 표시에는 이 부분에 주어가 빠져 있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인 겁니다.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뒤에 주어가 빠져 있구나. 보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연달아서 같이 봐야 될 게, 그러면 이 빠져 있는 주어 다음에 이 동사는 수일치를 당연히 얘가 꾸며주고 있는 이 a friend에 맞춰서, 빠져 있는 주어가 사실 그녀가, 그 친구가, she가 a friend고, a friend가 she니까 여기도 수일치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loves라고 한 거죠. 밑에 this is the pizza, 이게 바로 그 피자인데 어떤 피자냐면 엄마가 그걸 만들었대요. 그럼 이 두 문장을 합쳐서 this is the pizza which my mom made. 그럼 이 made란 뭐가 빠졌어요? 그것, 더 피자가 빠졌죠. 그렇죠. 그럼 이건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물론 이번 교과서 단어는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 여기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만 이번 범위에는 포함이 돼 있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다른 주격이나 다른 소유격이나 목적격, 죄송합니다. 다른 목적격이나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같이 알아둬야죠. 연결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목적어가 빠져있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못합니다. 얘는 그대로 둬야 돼요. 반드시 그대로 둬야 되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한눈에 뒤에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얘는 그대로 둔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동사는 얘가 설명해주고 있는 이 명사의 수일치를 당연히 맞춰준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네? 그리고 빠져있는 목적어가 더 P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목적어가 빠진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whose를 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소유격이니까 뒤에 뭐뭐의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Look at the cat. 저 고양이를 봐. 그 고양이의 눈들이 정말 파래. 신기하다. 이건데 두 문장을 합쳐서 그 고양이를 봐. 그 고양이의 눈이 파란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빠진 거예요? 여기 it, 더 고양이의 이 소유격이 빠진 거 느껴지죠? 그럼 이런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whose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관계대명사의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는 방금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주어가 빠졌니?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가 빠졌니?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뭐의라는 소유격이 빠졌니?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우리 책 문장으로 볼게요. 자, 어떤 동물들은, 근데 어떤 동물이냐면 하면서 live in the wild. 야생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동물들은 이네요. 그럼 여기 빠져있는 주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some animals가 되는 거고, 주어가 빠진 채로 동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여기 live 이 동사의 수일치도 여기 some animals에 맞춰주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까지 이제 대처 관계대명사 끝났어요. 그러면 야생에 살고 있는 그 동물들은 했고, 이 문장 전체 주어는 여전히 some animals니까 거기에 수일치 제대로 맞춰서 이 문장의 진짜 동사 are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are very good at camouflage.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be good at 뭘 잘한다. 위장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일치 조심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is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눈앞에 wild 단수 있다고 여기 고르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저 맨 앞에 있는 some animals죠. 동물 해석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동물들은 야생에서 살고 있는 어떤 동물들은, 이 문장의 주어가 야생이에요? 아니잖아요. 해석해보면 알잖아요. 천천히 해석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집어줬는데 잘 맞추시고요. 그래서 독특하게 계속 얘기하지만 도입부에 중요한 문장이 다 나오는, 중요 문법이 다 나오는 이상한 단원이에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you can see them in the air.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in the air, 또 공기에서 이러지 말고 air는 공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중에서. on land, 땅 위에서. 그리고 and in the sea, 바다에서 볼 수 있어요. Their special looks or abilities. 자, 그들의 특별한 모습, 이때 look은 그냥 명사예요. 특별한 모습, 위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능력은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문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올빼미처럼 이렇게 막 목을 360도 돌린다거나 주변 세계 막 바꾼다거나 이런 능력들이 keep them safe. 그들을 안전하게 유지해 줍니다. from predators. predator 그러면 포식자, 잡아먹는 친구들이죠. 자, 이 포식자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유지해 줍니다. 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safe냐 safely냐 물어봤을 때 물론 답은 safe인데 우리 제자님들 safely 안 고를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해석을 해보면 안전하게 유지한다. 뭔가 부사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이번 단원의 중요한 두 번째 문법. 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입니다. 이건 한국어 해석과 영어 문법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오류들이 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해석으로는 뭔가 하게라는 ly가 붙는 부사가 맞는 것 같은데 한국어 해석으로는, 영어적 답으로는 뭐뭐한이라는 형용사가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즉 우리말 해석과 영어 문법이 서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약속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목적어, 오라고 쓰면 목적어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 형용사가 정답이고요. 아, 이 목적어가 이런 상태구나. 이러면 형용사가 정답이고, 그게 아니라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동작이 이루어졌는지. 동작에 대한 수식, 동사에 대한 수식이면 부사를 쓰는 겁니다. 자, 다시 쉬운 예문으로 볼게요. 두 문장 다 이 부분 해석이 슬프게라고 됩니다. 위에 거부터 볼게요. 자, 이 쌤은 그의 첫사랑을 슬프게 만들었대요. 나쁜 사람. 자, 근데 밑에 문장은 제이쌤은 그의 첫 음식을 슬프게 만들었대요.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만들었나 봐요. 그럼 두 문장 다 이 부분은 슬프게라고 해석이 되지만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그렇죠. 그의 첫사랑, 목적어, 그의 첫사랑을 슬프게 만든 거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형용사가 답이죠. 슬프게라고 해석이 되더라도. 근데 그 밑에 문장은 그는 그의 첫 음식을 슬프게 만들었는데 첫 음식이 슬퍼요? 말도 안 되죠. 무슨 소리야. 음식을 만들었는데 막 울면서 만들었나 봐. 이러면서. 그래서 만든 동작에 대한, 동사에 대한 설명, 슬프게 만든 거니까, 만든 게 슬픈 거니까 sadly가 답이겠죠. 음식이 슬픈 게 아니라 만들 때 슬프게 만든 거니까. 다시 이 문장도 보세요. 유지하는 동작이 안전한 동작이 아니죠. 그 동물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형용사를 쓴 겁니다. 와우. 이걸 이제 우리는 뭐 보통 문법책에서는 5형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5형식이든 3형식이든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면 형용사,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이 원리를. 이해됐죠? 자, 그러면 Let me guide you. 자, 제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우리 가벼운 문법,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우리 교과서 이번 단원 맨 뒤에 가면 help의 쓰임이 한번 나오는데 그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세 가지 동사가 있죠. make, have, let. 뭐 하게 하다, 시키다, 내버려 두다의 뜻을 가진 이런 친구들은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끌고 오도록 약속도 있죠. 그래서 뭐 하게 해주세요. 제가 뭐뭐 할게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죠. Let me guide you. 제가 당신을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Through the world of animal camouflage. 동물 위장의 세상으로.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첫 번째네요. Mountain hare, 고산 토끼. 자, 보면 이제 책에 있는 사진과 좀 다른 사진을 선생님이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고산 토끼의 특징들, characteristics에서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귀가 좀 짧고요, 꼬리도 좀 짧고요, 흰색 털이고요. 겨울에는 이제 책에 나오죠. 그리고 이게 발이 겨울에는 좀 되게 두껍고요, 털이. 그리고 다리가 되게 길죠. 그래서 눈밭에서 폴짝폴짝 뛰어갈 수 있는 요 친구들.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고산 토끼들은 like rabbits. 자, 토끼들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죠. 당연히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은 are bigger. 더 크고요. 그냥 토끼들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have longer legs. 더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they are very stylish animal. 그들은 되게 stylish한 멋진 동물입니다. 이 멋진 동물이란 표현을 한 이유가 뒷문장에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stylish 내용 잘 보시고 어떤 동물이냐면 mountain hares, 이 고산 토끼들은 change colors, 색을 바꿉니다. 아하,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라서죠. according to season, 계절에 따라. 그러면 이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니까 stylish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지금부터 어떤 계절에 어떤 색이 바뀌는 건지 뒷문장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In summer, 여름에는, 당연히 여름에는 흰색이면 좀 곤란하겠죠. 눈밭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they turn gray brown, 아하, 좀 회갈색으로 turn, 바꿉니다. 그 다음 이때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이번 단원의 to가 한 두 가지 정도 쓰이는데, 하기 위해서, 굳이 얘기하면 부사적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뭐뭐 하는, 굳이 얘기하면 형용사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따른 해석법은 잘 기억해 두세요.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즉 to match the rocks and grass, 이 바위와 이 풀떼기들, 이 색깔과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gray brown 색으로 바꿉니다. 여름에는. 그런데요, in winter, 겨울에는 they turn white, 흰색으로 바꿉니다. To camouflage themselves in the snow, 눈 속에서 그들 스스로 위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다 이제 왜 체크를 했냐면, 무슨 self라는 표현은 소위 이제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제귀 대명사라는 건데, 뭐 그런 말은 됐고,
무슨 셀프를 쓰려면 주어와 목적어가 맥락상 동일한 대상일 때 써야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의 주어가 그들이니까 그렇죠. 토끼들이 이 고산 토끼들이 스스로 위장을 하는 거죠. 이건 여기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댐을 쓰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다른 대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토끼가 다른 그들을 누군가를 위장시켜주는 게 말이 안 되죠. 스스로 위장을 하는 거니까 themselves가 맞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좀 헷갈리게 나옵니다. 뒤에서 좀 구별하실 거 있을 거예요.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문장. 이것도 이제 별표 3개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Changing colors. 색을 바꾸는 것은 자 해석해 보세요. Changing이 주어예요. Colors가 주어예요. 해석해 보세요. 색을 바꾸는 것은 해석됐나요? 당연히 뭐가 주어요? Changing이 주어죠. 바꾸는 것은 색을 바꾸는 것은 왜 이렇게 이 말을 지금 3번 4번 얘기를 하냐면 여기 makes에 s가 붙는 이유가 changing이 주어니까 해석해보면 알잖아요. colors가 주어면 주어가 복수니까 make를 썼겠죠.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색이 주어가 아니라 색을 바꾸는 것은 하면서 ing가 주어죠. 그럼 우린 약속을 했어요. ing 혹은 투부정사 이런 구가 주어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단수 취급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 s가 붙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아는 겁니다. 눈으로 풀면 안 돼요. 해석해봐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일치 문제 나왔을 때 make slab, makes slab 물어봤을 때 colors를 주어로 착각하지 않도록 changing이 주어죠. 여기까지는 됐죠. 자, 색을 바꾸는 것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makes them nearly invisible. 그들을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자, 이 함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nearly가 얘는 그냥 부사로 중간에 낀 겁니다. 거의란 뜻이고요. 얘하고 아무 상관없이 형태만 비슷한 near, 이건 근처에 가까이란 표현인데 우리 교과서 뒤쪽에 또 이 두 번째 near란 표현이 또 나오죠. 문어 얘기 나올 때. 그래서 이거 조금 구별해야 됩니다. nearly는 거의, 그러니까 얘는 almost하고 유사한 표현이고요. 얘하고 상관없이 near는 근처에 가까이에서 near nearby you, 네 근처에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그냥 중간에 부사가 낀 거고 그 다음 여기는 invisible이 핵심이죠. 자, 다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즉 고산 토끼들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invisible 여기다 형용사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 invisibly 해서 부사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근데 이 와중에 중간에 부사가 껴있으니까 헷갈립니다. 거의란 말이 얘는 그냥 온 거고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목적어에 대한 설명은 형용사.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여기다가 visible이냐 invisible이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영풀이도 좀 출제가 될 수 있어서 visible은 볼 수 있는, invisible은 보이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hidden이나 뭐 여기는 안 썼지만 unseen이나 뭐 쓸까요? 혹은 뭐 out of sight나 다 같은 말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영영풀이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즉 위장시켜준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해석해보면 이제 다시 해석할게요. 색을 바꾸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makes them nearly invisible. 그들을, 즉 고산 토끼들을 거의, 이건 그냥 중간에 낀 거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형용사. 누구에게? to predators. 자, 포식자들에게. 예를 들어 like wild dogs and eagles. 그래서 뭐 들깨라거나 아니면 이제 독수리라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흰색이 돼 있으니까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산 토끼의 특징 가볍게 얘기 알려주는 게 있죠. Did you know? 하면서 이거 알고 있었니? 그러면서 mountaineers. 자, 우리 고산 토끼들은 have really big feet. 자, 이때 feet은 복수입니다. foot의 복수예요. 긴 발, 큰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thanks to them, 그것들 덕분에 하면서 이 them으로 받아주는 거. 그리고 이번 단원 내내 고산 토끼를 지칭하다가 이건 고산 토끼의 feet, 발을 얘기하죠. 지칭이 이번 단락에서 유일하게 다릅니다. 그 다음 thanks to는 고마워요가 아니라고 갑자기 고마워요가 아니고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것들, 즉 그 발 덕분에 이 고산 토끼들은 can hop, hop이 펄짝펄짝 뛰는 걸 hop이라고 해요.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can hop, 펄짝펄짝 뛸 수 있습니다. in deep snow, 깊은 눈 속에서도. 그리고 escape,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from predators, 포식자들로부터. 자, 이제 flashback. 전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본문 1에서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자, are you good at? 너 정말 잘하니? hide and seek, 숨바꼭질해. Some animals, 자, 어떤 동물들은 하면서 이제 우리 배웠던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인 게 눈에 들어오네요. which live in the wild. 야생에 사는 그 어떤 동물들은, 여기까지 주어 빠진 것도 보이죠?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이게 동사. are very good at camouflage. 아까 위장이라고 했었죠? 위장을 정말 잘합니다. You can see them.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볼 수 있는데 in the air, on land, and the sea 이런 곳에서 다 볼 수 있고요. Their special looks and abilities. 그들의 특별한 모습이나 능력들은 keep them safe. 그들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들이 안전해지는 거니까 형용사. 맞죠? From predators. 포식자들로부터. Let me guide you. 제가 당신을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공손한 편이고 let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Through the world of animal camouflage. 자, 동물, 야생동물의 그런 이 위장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 이제 고산 토끼, 고산지대에 사는 토끼 얘기 가봅니다. 고산 토끼들은 토끼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they are bigger, 더 크고요. and have longer legs, 더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y are very stylish animals. stylish animal, 정말 멋쟁이 동물들인데 이 표현을 쓴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고산 토끼들이 change colors, 색들을 바꿉니다. according to season, 계절에 따라. 그러면서 여름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In summer, 여름에는 they turn gray brown, 자, 회갈색으로 바꿔줍니다. to match, 이때 to는 뭐 하기 위해서 그 바위나 풀떼기들, 풀들과 match, 맞추도록 하기 위해. In winter, 겨울에는 they turn white, 흰색으로 바꾸는데 to camouflage themselves, 스스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때 themselves를 쓰는 건 주어와 목적어 서로 동일한 대상이니까 them 쓰면 안 됐어요. 눈 속에서. 그러면서 changing colors, 색을 바꾼다는 것은 ing가 주어였죠. makes them, 그들을 뭐 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 수일치 s 맞춰준 거 ing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에서 동사 s가 나왔죠. 그 색을 바꾼다는 것은 makes them, 그들을 nearly invisible,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이건 그냥 nearly, 부사가 낀 거고 거의라는 보이지 않게, 뭔가 우리말로는 부사가 맞지만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다 형용사를 쓴 거죠. 그리고 invisible, 보이지 않는, 조심하시고요. to predators, 포식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들개나 독수리들에게. 그러면서 did you know? 마지막 나오죠. 이거 알고 있었니? 자, 우리 고산 토끼들은요, have really big feet, 정말로 큰 발들을 가지고 있고 thanks to them, 그것들, 그게 이번 단락에서 중요했던 이 them, 바로 발이었죠. 그 발들 덕분에 우리 고산 토끼들이 can hop, 깡총깡총 뛸 수 있습니다. in deep snow, 깊은 눈 속에서. 그리고 escape from predators, 포식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산 토끼 토끼야, 바로 그 친구들 얘기였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본문 두 번째,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 한번 만나러 갈게요.